안녕하세요. 네, 미스터리 부동산 TV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농지 전용에 대한 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상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게 농지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의 균형 발전과 국토 환경 보존의 이바장을 목적한다. 이게 농지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에 대한 권리 행사는 어떤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라요.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도지사는 농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이 아닌 토지 이용행위가 제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농업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농업으로만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면은 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이제 바꾼다. 그래서 그게 바로 농지 전용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골이라든가 개발하는 데를 가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로변에 커다란 그 음식점들이 생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예, 그거는 분명히 농지거든요. 그게. 그 뒤에는 다 농지예요. 농지인데 엄청난 규모의 대형 음식점들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 그건 농지를 전용을 한 거죠. 농지로서의 이용하는 것보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부가가치가 있다 해서 그 용도를 바꾼 거죠. 그런 경우에는 농지를 이제 전용을 했다는 건데, 농지를 전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는데, 다만 농업인이 주택용지로 전용하는 등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용도를 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를 전용했는데 그럼 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 그게 뭐냐면 농지 보전 분담금이라고 합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결국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 사람이 농지를 전용을 했는데 그 농지 전용한 걸 쓰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메꿔놓고 흙을 메꿔놓고 쓰질 않고 그냥 계속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농지를 보존을 다시 원래대로 바꾸려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을 이제 부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 농지의 보전 관리와 조성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농지 보전 부담금은 얼마를 내야 되느냐 라는 게 있어요. 네, 농지 보전 부담금은 얼마를 내야 되냐면 해당 농지 개별 공시지가의 30%와 제곱미터당 5만 원의 상한 금액 중에 적은 금액을 농지 보존 부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적이 2,000제곱미터고 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가 1만 원인 경우에 2천만 원의 30%인 600만 원이 부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의 30%와 제곱미터당 5만 원의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이 작은 것을 농지 보전 부담금으로 내야 됩니다. 예. 근데 꼭 부과 기준일이 있는데요. 부과 기준일이라고 있는데 부과 기준일은 현재 최근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부과 기준일 현재 공시지가고요. 그러니까 금액을 내는 기준이 되고, 부과 기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 하냐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에
인허가나 형질 변경을 신청한 날 그날이 부가 기준일이 되고 그 부가 기준일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 공시가를 계산해서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 부담금과는 별개로 농지의 전용에 따라 지목이 이제 변경되면은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겠죠. 내 가격이 올라가면 그건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가격이 증가하는 게 기본이죠. 이때 취득세 지목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의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 후의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차액에 대한 2.2%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또 취득세로 또 내야 됩니다. 다만 판결이나 법인의 장부로 비용이 입증되면 그 비용의 2.2%를 곱한 금액이 된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인 장부에 공사비가 얼마큼 들어갔다 내가 그거 바꾸느라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차액보다 법인 장부의 금액인데 더 쌀 경우 있잖아요. 그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갔다 그럼 나 그 정도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농지법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개발에 따른 전용이 이루어질 때는 취득세와 같은 세금은 물론 개발되는 만큼의 부담금을 부과하여 다른 농지의 보전에 관리에 사용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지를 전용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부담금과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내고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장 이제 궁금해했던 분이 뭐냐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 농지 보전 부담금이 이게 도대체 얼마를 하느냐, 얼마를 내야 되느냐, 금액이 이제 뭐 저걸 한데 뭐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의 가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여기다 뭐가 들어가죠? 여기 플러스 취득세에다가 농지 보전 부담금을 내고 또 뭐예요? 밭에다가 흙을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토목공사비가 들어가죠? 네, 토목공사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 토목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지 전용 허가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